안녕하십니까. 강서 50% 센터 최상태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액티브 라이프 디자인 세 번째 시간, 건강 장수와 웰 에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에이징. 여러분, 에이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인가요? 누군가는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죠? 네, 노사연 씨가 익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에이징을 우리말로 나이 든다, 늙어간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고상한 표현이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요? 성숙? 숙성? 이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래될수록 좋은 게 많죠. 그죠? 바이올린, 와인 등등. 어떻든 에이징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더 이렇게 익어가고 좋은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나이 들고 늙어간다면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장수 웰 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에이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이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노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노화. 그렇죠? 노화. 노화인데 늙는다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라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에 계신 박상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노화에 대해서 새로운 컨셉을 내놓으셨는데 학계에 발표하시면서 고치기 원리, 니스트와 프린스펄이라는 그런 논리를 학회 발표를 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그 주목을 받은 결과가 있는데 특히 에이징, 늙어있는 세포와 젊은 세포를 비교했을 적에 같은 컨디션 중에서 극한 상황에 들으면 실제로 늙은 세포, 오래된 세포가 더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에이징이라는 컨셉을 좀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노인은 없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발전하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징,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장.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이징에 대한 다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은 질병에 걸리게 돼요. 이 그림에 나와 있던 것이 뭐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보통 그 이야기할 적에 자기 나이를 10으로 나눈 것만큼의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60세만 6가지 정도, 70세만 7가지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적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케어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노후의 질병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면서 노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조금씩 노화돼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루하루 1년 1년 더 노화가 돼서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됐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성공적인 노화, 석세스풀 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화의 곡선을 이렇게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돌아가시 몇 년 전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게 하던 액티브 시니어다가 그죠? 돌아가실 적에 몇 년간 좀 이렇게 몸이 나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9988, 233입니까? 뭐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모델.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델이고 지금 현재 노화의 새로운 모델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증 연구를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본 동경대학의 아키야마 교수가 20년 동안 5,700여 명의 시니어들을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여기에서 자립도가 3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립도가 0이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걸 보면, 곡선을 보면은 남성의 19%는 거의 75세 이전에 몸이 쇠약해져가고 회사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70%는 실질적으로 75세 이후까지도 상당히 건강하게 사십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1%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노화 모델 같이 9588, 233입니까? 이렇습니다. 실제로 슈퍼 시니어예요. 11%는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성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도 70 이전에 노화되셔가지고 몸이 나빠지는 분은 12%밖에 안 돼요. 여성의 88%는 상당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화를 이야기했을 적에 60 넘어서 70 넘으면 다 쇠약해져가지고 꼬부랑 노인네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부터 인생 100세 시대에 40년입니다. 40년을 한 통속으로 하나로 생각해서 이렇더라고 단정 짓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60 이후에 노후 생활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먼저 75세 전후,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75세 좀 넘어가시면 상당히 이제 어르신들이 좀 기력이 쇠약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립생활기입니다. 다음에 75세가 넘으실 적에는 이제 건강이 쇠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대 후반에 가시면은 요양생활에 들어가는 이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패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립생활기, 건강쇠퇴기, 요양생활기 3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 노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립은 진짜 신체적인 자립도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자립, 사회적인 자립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립생활기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된다면은 건강쇠퇴기, 요양생활기 이때 얼마만큼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이 건강쇠퇴기와 요양생활기 자리 중간에 허약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허약한 상태. 프레일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프레일을 얼마큼 잘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앞으로의 노후의 건강 장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질병 모델과 허약 모델로 나눴을 적에 자립생활을 하다가 요양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허약 모델, 요즘 최근에 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립생활을 하다가 요양 상태에 들어가는 중간에 허약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약 단계를 잘 관리를 하면 다시 자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요양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후에 의료비, 간병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허약기를 잘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국민 의료비도 줄여들 수 있고, 그죠? 재정 지출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저는 이 허약기에 잘 맞춰서 앞으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일, 허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몸이 허약해진다 할 적에 신체적인 문제만을 생각했어요. 그죠? 특히 이제 근력이라든가 근감소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감소증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신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이 허약은 우리가 지금부터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죠? 치매,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정신적, 심리적인 허약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고령화가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시니어들, 어르신들의 고립과 고독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회적인 허약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고 이거를 방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 50+ 센터에서는 이와 같이 신체적인 것, 정신적, 심리적인 것, 또한 사회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허약 문제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수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 장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부모님한테 받아든 DNA,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장수하는 집안은 계속 장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명하는 집안은 단명한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똑같이 놓고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수명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20-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적, 환경적인 요소예요.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의학의 발달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물, 상수도가 생겨가지고 물이 발달한 것,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 이런 것이 진짜 전체적인 인류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환경적, 생활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건강 장수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환경, 인과관계라든가 사회 참가, 이런 것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일본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보면은 여러 조직에 조직 활동을 많이 하고 참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지역과의 여러 가지 관계,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이 더 좋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잘 하느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남성 같은 경우는 가족과의 대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자녀들과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이 건강 장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들이 그죠? 노후에 있어서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회 참가를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느냐,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의지할 곳이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해서 본인이 역할이 있으면 좋아요. 사회적인 역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도 하고, 특히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삶의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는 것, 이런 것이 건강장수에 상당히 중요한 에비던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등에서 건강장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오래 산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열심히 운동하고 소식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런 것이 전체적인 큰 하나의 흐름 같아요. 어떻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강서 50+ 센터에서 의학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건강장수 아카데미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즘의 바이러스 문제, 코로나 문제로 여러 가지 감염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건강장수의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와 같은 것의 종착역은 웰 에이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웰 에이징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 노화를 늙어가는 것을 안티에이징 하지 않고, 항노화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웰에이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인데, 어떤 그런 웰에이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서 50+ 센터에서 건강, 관계, 취미여가, 사회봉사, 평생학습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웰에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강서 50%센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장수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먼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살펴보겠습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최근에 바이러스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50%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그죠? 정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건강정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인데 이런 것을 잘 정제해서 저희들이 건강장수 웰 에이징할 수 있는 건강장수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간염병 대처 방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당뇨 고혈압 같은 거, 음주흡연 같은 걸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것. 특히 이제 노후에는 대사증후군으로 하는 메타보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활습관병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매 등 뇌의 문제, 그죠? 건강의 문제도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강서 50% 찾아주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이것 같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강서 50% 센터에서는 커뮤니티도 만들고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자조 모임도 만들어서 실제 교육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강서 50% 센터는 40 이후의 새로운 삶의 등대지기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인생 설계에 여러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